그럼 유승민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칼럼을 읽으셨던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18년도 말에 그 미국 간 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실은 정말 정확히 따져보면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는 2011년도였던 걸로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졸업하고 만약에 병원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병원에 그 합격을 하게 돼서 전문의까지 따고 좀 더 박사까지 따면서 시간을 늦추게 되었지만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뉴욕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방문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거기에서 벌써 개원하고 계신 선배님을 찾아서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지만 연락드리면 보통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좀 답사하고 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를 시작으로 이제 그 다음에 병원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다시 병원 끝나고 나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꿈이 미국 가고 싶다는 걸 이루고 싶어서 이제 병원 수련 생활 중에 이제 그 NCCOM의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끝나고 박사 끝나면서 이제 미국 가는 걸 더욱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니까 실은 찬찬히 준비 시작한 거는 막 바로 간 게 아니라 2018년도에 2011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실은 엄청 이제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보통 분들은 취직을 다 한 상태에서 아니면 안정적으로 고용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외국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게 원래는 답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계획을 했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어긋나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게 다 안 되고 결국 미국을 가기로 한 날에 미국 갔는데 취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임시적인 그냥 강사 형태로 동일본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에 이제 강사 형태로 고용된 채로 이제 한의원 취직이라든지 뭐 병원이나 큰 기관 취직은 아닌 상태로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제일 먼저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게 취직이었는데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실은 닥치는 대로 다 하자는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따질 여건도 안 됐었고 우선은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단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최대한 많은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축했던 게 이제 진짜 다양한 취직 형태, 그다음에 다양한 진료 형태를 이제 2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월요일에는 이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화목에는 제 개인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수요일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의원의 부원장 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거기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제 한의원이 있던 곳이 월가였는데 월가를 비롯해서 부원장을 했던 한의원이 3군데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4군데에서 진료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부원장 했던 형태도 좀 달랐어요. 두 한의원이 다양한 형태의 부원장 생활도 해보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렇게 그 취직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내가 아직 취직한 상태가 아니고 한의원에 취직부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제일 추천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냥 아무리 한국에서 본인이 진료도 많이 해봤고 환자분들이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바로 미국 가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환자분들 층들이 너무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뭐 나중에 박지원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보험 관련된 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 밑에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취직을 만약에 내가 가서 영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국 원장님이 일하시는 한의원에서만 한다 그러면 벌써 너무 좁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차이점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좀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엄청 큰 벽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저는 일부러 이력서를
외국 한의원에 많이 넣었었고, 이제 indeed.com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 이제 한의사들이 많이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indeed.com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 이력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자리가 올라올 때마다 한국에서 그 부원장 자리 구하는 거랑 똑같이 원서를 내서 제출했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은 어떤 군데서 연락도 안 오고 어떤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인터뷰하러 가고, 근데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원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정말로 경험이더라고요. 실은 의료 사고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환자분들이랑 잘 rapport 쌓였다고 뭐 의료 사고 터졌을 때 넘어가 주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은 정말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더라도 약간 의료사고가 생기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그 다음에 또 학위, 그 다음에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뭐 박사학위 있는 거 등등을 되게 많이 봤었고, 또 우리 원장님의 좀 특징은 오히려 제 이름을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해가지고 그 뭐 후보, 그 아니면 부원장의 이력을 좀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하시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원장 자리를 이제 두 군데 구하고, 그 다음에 실은 이 부원장도 시간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원장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뉴욕이랑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에 30불에서 뭐 80불 정도 선 왔다 갔다 좀 범위가 큰데 본인의 이제 이력이랑 경험이랑 능력에 따라서 내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당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파트너십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오히려 이제 원장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건데, 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의원의 자리를 잡아서 이거를 이제 환자가 올 때까지 끌어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기존에 있는 한의원에 원장님의 한의원에 들어가서 본인이 진료를 하는 건데, 이제 실은 그 오피스 사용 비용을 내는 거죠. 그래서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치료비를 제가 다 받지만 그 치료비에서 보통 한 50% 정도는 그 한의원 그 원장님한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대리로 그 한의원을 다 이용하지만 내 환자를 보고 내가 마음대로 치료하고 원장님의 터치를 받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받은 치료비의 한 50% 정도는 떼서 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50%도 실은 그 내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국 갔는데 전혀 환자층이 없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지 않아서 급하다 하면 실은 70%를 떼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한의원이 환자가 많은 곳이다 하면 실은 내가 가가지고 제 환자 으로 치료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혜택들이 있다면 그럼 70% 주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치료를 되게 잘하고 그 한의원에서도 나를 되게 필요로 한다 하면 뭐 30%로 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고가 다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운영이 되는 거를 보면 50% 정도를 떼주는 게 적당한 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트너십 형태로 들어왔던 게 이제 수요일 날 진료를 했던 부원장 그 한의원 자리였었고, 아예 개원도 했었죠. 그래서 화, 목을 개원을 했었는데 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전체를 다 진료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긴 했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월세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제 월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제가 있었던 맨하탄이라는 지역은 정말 방 한 칸짜리도 뭐 한 달 월세가 뭐 1,000불,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이 방 한 칸이라고 하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시간당 뭐 한두 명 정도인데 도저히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화목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할 수 있는 형태를 알아봤는데, 이제 제가 방금 취직할 수 있는 형태 3가지 말씀드렸었죠. 풀타임으로 그냥 본인 거를 운영해가지고 개원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부원장으로 들어가서 시간당으로 받는 게 있고, 아니면은 또 파트너십으로 들어가가지고 터치는 받지 않지만 그 한의원 사용료는 이제 그 오너한테 주는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원 형태도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의료인이
한 개소만 그 개원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한 의료인이 여러 개의 한의원을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한의원을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지역 정도의 오피스를 대여해가지고 개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원을 이제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공유해드리자면 리나라고 하는 공유 의료 사무실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위워크나 이런 데, 위워크도 공유 오피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의료 사무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리나, LINA라고 하는 곳인데 이 리나라는 오피스가 되게 좋은 점이 보통 되게 환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죠. 역세권에 많이 위치해 있고 이 리나 오피스의 또 장점은 프런트 데스크가 있고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서 실은 프런트 데스크에 직원 한 명 두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리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런트 데스크에 두세 명이 있어서 제 환자가 올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고 뭐 서류 다 받아주고 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해주는 일들을 다 해주는데 이제 거기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분들 것도 다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내가 고용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실 형태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침대 하나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침대 2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 진료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그 진료실을 또 1시간 단위로도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 환자 한 명밖에 예약을 안 받을래 하면 1시간 단위로 그냥 예약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좋은 방은 뭐 40불이었던 것 같고 되게 작은 방은 뭐 20불 이런 선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 거기 그 치료비를 받은 다음에 그 정도 금액은 그럼 그 사무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1시간 사용한 금액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시간 단위를 빌릴 수가 있고 아니면 하루를 통으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내가 매주 화요일 날은 통으로 쓰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번거로워지는데 계약이 들어가요. 리나라는 곳이랑. 그래서 계약서를 적어서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디파짓은 얼마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계약을 할 건지 등등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면 이제 그 방은 화요일 날 제 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앞에다가 제 이제 한의원 표지판도 붙여놓을 수 있고 내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뒷정리도 제가 하면 되고 편한 시간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하루 빌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더 나가서 그럼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아예 일주일에 뭐 다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 다 빌리느니 그냥 다른데 그 일주일 다 할 거면 그냥 개원 형태로 다른 곳에 그냥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일주일 다 여기 리나를 쓰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원하는 한의원으로는 이 리나 오피스를 되게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가면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내 환자들이 쌓여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프로핏이 생길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길 때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일 처음에는 그 1시간 단위로 이제 진료실을 빌렸다가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루에 뭐 2~3시간으로 빌렸는데 이게 빠듯해지고 오히려 1시간 단위로 돈 내는 게 좀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로 이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바꾸면서 이제 화, 목이 고정적으로 제가 개원해서 그 통으로 진료를 하는 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내가 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자가 없다면은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개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겪을 수 있는 그 재정적인 손실을 이제 줄이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리나라는 곳이긴 한데 근데 이제 리나라는 곳도 좀 너무 오랫동안 활용할 곳은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홍보하는 거는 리나가 단순히 한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사랑 실제로 의사까지도 막 시작하는 의사들은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서로 리퍼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한 번도 리퍼를 받은 적은 없었고요. 오히려 좀 더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리나라는 오피스가 뉴욕 자체에도 한 3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월가에 하나가 있었고 오히려 그 메인 그 32번가 쪽에 하나 있었고 또 더 되게 좋은 지역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층이 결국에는 월가가 아니라 이제 그 32번가 쪽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나는 그럼 이 오피스가 아니라 저쪽 오피스 쓸게 해가지고 이제 내 한의원을 옮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리나는 이제 처음에 가신다면 추천하는 바이고요.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리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해도 뜻밖의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치문과 전문 일을 했고 근골격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봤고 그 누구보다 미국에서 근골격 환자분들 볼 자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월가를 택해서 이제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월가에 가서 당연히 이제 그 어디를 개원해야 될지 어떤 진료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실은 그 구글 맵을 펴놓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월가, 그다음에 또 각 지역별로의 한의원들을 다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는 어떤 한의원들이 있고 이 한의원 홈페이지 다 가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환자가 오고 있는지 등등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월가에만 한의원이 50개였어요. 근데 그 월가라는 지역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한의원이 50개 있는 걸 보고 와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그럼 옮길까 싶어가지고 차이나타운 봤더니 차이나타운도 50개 넘고 그리고 뭐 이스트 빌리지라는 곳도 50개 잘 사는 동네는 더 많고요. 그래서 총 그 작은 지역에만 해서 upper east까지는 가지도 않고 lower east랑 맨하탄 그 중부까지만 했는데도 200개가 넘는 거예요. 저는 한의원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보니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한의사가 한의원을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이게 겹쳐가지고 카운트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좀 있었고 제가 오히려 놀랐던 건 뭐냐면 몇 군데 이제 한의원에 가보니까 한의원 개수만 50개였지. 예를 들면 제가 월가에서 월세 좀 알아보려고 그 한의원 오피스를 대여하려고 이제 월세 몇 개 알아보러 다녔는데 거기 월가의 한의원 개수가 50개 정도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한의원 옆에는 무조건 또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스포츠 테라피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 층에 뭐 한의사 그다음에 그 층에 물리치료사 그 층에 카이로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 워낙 환자들이 다 컴퓨터 때문에 목도 많이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층은 많지만 또 이 환자층들을 공략해가지고 개원한 한의사가 아닌 또 카이로랑 의사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한의원이 아니라 이 많은 그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어서 저는 원래는 또 이제 또 근로계뿐만 아니라 또 월가가 그 근무자의 50%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성 관련 질환, 그다음에 또 제가 애도 있고 출산했다 보니까 또 출산 관련, 소아 관련 다 이제 섭렵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주 4일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월화수목금을 다 예약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목요일 날 퇴근한 다음에 금토일은 환자가 다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거의 못 오고 거의 다 저녁 시간에 몰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경험하면서 이건 잘 몰랐던 거였는데 이걸 경험하면서 이거 월세를 통으로 예약 안 하기 잘했구나. 그냥 1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시작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진료 시스템을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보원장 다니면서 내가 굳이 맨하탄의 월가를 공략할 필요는 없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환자분들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금융에 있는 분들이 보통은 회사에서 보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보험 처리가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곳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가서 미국 보험 청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한 1년간은 보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캐시로 받았었는데 다 캐시로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벌써 약간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은 정말로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살면서 겪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어쨌든 그렇게 리나처럼 근무 개원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에 진료 형태이긴 합니다. 진료 형태를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매일 같은 곳에 살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 같은 곳에서 사는 분들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저처럼 처음에 가가지고 막 개원해서 고정 환자층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두세 군데에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환자를 구축하는 데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미용 환자분들의 특징이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만날 경우에는 그 로열티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를 따라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로열층의 환자분들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나라처럼 개원한다고 뭐 개원해가지고 이제 개원빨이라고 하죠. 환자분들이 막 몰리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저도 말씀드린 8월 달에 개원했지만 8월 달에 환자가 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뜨고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마케팅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었는데 이제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환자층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그 진료하시는 거를 권유하고 내 환자층이 생겼다 하면 그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로열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딱 내가 이제 진료하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개원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뉴욕이나 뉴저지에 개원해가지고 한의원 되게 잘 보시고 정말 잘하시는 한의사분들 많으세요. 한국분들. 그런 분들 보면 고정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시는데 환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벤치마킹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 어쨌든 2년 동안 그렇게 부원장 시급을 받는 부원장, 그다음에 파트너 형태의 부원장, 그리고 제 것도 운영해보고 토요일에는 강의를 하게 된 건 또 우연한 기회로 이제 강사 자리가 들어와서 제가 그때는 뭐든 다 돈이 되는 거라면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도 토요일날 하게 되었는데 실은 미국은 장점이 또 강의비도 되게 세요. 한국은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세다는 느낌 못 받았었는데 미국은 한 명 진료하는 것만큼의 강의비는 나오긴 해서 실은 강의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 재밌었고 미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어느 한 분야에서 좀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한 이제 좀 내로라 하는 원장이다라고 하신다면 강의 시장도 뚫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큰 시장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한의사들이 경험한 거랑 알고 있는 거를 많이 공유하고 강의를 하면 그만큼 또 인지도도 생기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강의를 했을 때 그 들으러 온 학생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뭐 환자분들 이제 그 소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15분 정도 또 그 얘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15분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말씀 못 드렸던 2년간의 취직, 개원, 진료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가적인 설명은 박지원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 넘겨도 될까요, 원장님? 네, 이승민 원장님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자리를 잘 잡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일단 다시 또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잠깐 제가 코멘트를 뭐 한 1분만 드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면허가 아직은 없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쨌든 그 전에 단계에 대한 건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가 있을 거니까요.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미국의 형태는 지금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서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뭐 좋게 얘기하면 다이내믹하고 여기저기서 뭐 적은 환자 수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는 약간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도 같은 한의원에서 보험 환자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용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이어서 박지원 원장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보충해 주시고 또 새로운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